지난해 말 기준으로 40억 원이 투입이 됐는데 전홍준 대표가 나머지 20억 원에 대해서 유용을 한 것이 아니냐. 그 20억이 2020년 8월 달에 받았다니까요. 2년 동안 이자만 굴려도 얼마입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대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3의 외부 세력이 있다라고 했던 어트랙트 측의 문제 제기. 침묵을 이어오던 안성일 대표가 이후에 수차례에 걸쳐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안성일 대표는 자신의 인스타 사진을 영화 존윅 사진으로 바꿔놓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가 복수극이란 점에서 관심이 쏠렸는데요. 하지만 수차례에 걸친 해명에도 불구하고 안성일 대표의 주장에 상당한 모순점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단독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일 대표는 선급금이 제때 투입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거든요. 자, 안성일 씨의 입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홍준 대표가 유통사 인터파크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작비에 제때 투입하지 않았고 약속된 시기에 자금이 집행되지 않아 파트너사에게 제작비 지급이 연체 체납되어 결국 대비까지 늦어졌다. 자, 이 내용은 결과적으로 인터파크로부터 받은 90억 원의 행방을 살펴봐야 합니다. 인터파크 뮤직은 2020년 8월 달에 스타크로 ENT에 90억 원을 투자합니다. 어트랙트 측은 이 가운데 60억 원을 피프티피프티 측에 사용했다라고 밝혀왔는데요. 그런데 이 60억 원의 선급금이 대체 어떤 이유로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걸까? 자, 이 부분은 자금의 흐름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제3의 인물들은 파악하지 못하는 비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인터파크에서 투입된 60억 원 가운데 실제로 피프티피프티에게 투자된 금액은 40억 원이었다. 그러면 20억 원이 대체 어디로 갔느냐? 그러니까 안성일 대표는 바로 이 지점을 짚어낸 겁니다. 안성일 대표뿐만 아니라 피프티피프티 멤버들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어트랙트와 피프티 멤버 간의 첫 번째 신문 기일에서 피프티 멤버의 변호인이 이와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60억 원 이상을 멤버들을 위해서 쓴 게 맞는지 의심된다. 이 선급금 계약에 멤버들은 동의를 한 적이 없다. 이와 함께 전홍준 대표의 배임 및 횡령도 의심했다. 추후 전 대표를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안성일 대표뿐만 아니라 피프티 측 역시 60억 원의 자금 행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 저 역시 의아했습니다. 실제로 60억 원이 마땅히 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지난해 말 기준으로 40억 원만 투입이 됐고 그 이후에 한동안 정체기를 거쳐서 2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된 걸까? 안성일 대표와 같은 외주 용역업체 대표는 파악할 수 없는 흐름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자, 업계 관계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90억 원의 자금의 성격을 보면 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이 90억 원을 인터파크 뮤직에서 투입을 해주잖아요. 이 금액은 이자가 없습니다. 그냥 90억 원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고 난 이후에 이 돈을 한 번에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10억씩 투자를 하고 20억씩 투자를 하고 시간에 따라서 필요할 때 돈을 씁니다. 그러면 쓰이지 않는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 넣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자 소득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업계 관례가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선급금 지급을 받으면 대다수의 대표들이 은행에 관련 돈을 넣어놓습니다. 이자 소득이 붙으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이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보기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90억 원을 받았다며. 그러니까 은행에 돈이 있을 텐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40억 원이 투입이 됐는데 한동안 자금난을 겪으면서 제때 투자금이 투입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제3의 외부 세력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니 60억 다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쓰고 나서 모자란다. 오케이. 그런데 40억만 쓰고 모자란다. 그렇다면 전홍준 대표가 나머지 20억 원에 대해서 유용을 한 것이 아니냐. 그 20억이 2020년 8월 달에 받았다니까요. 2년 동안 이자만 굴려도 얼마입니까?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알려지지 않은 내막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내막을 취재하면서 저 역시 굉장히 안타까웠던 사안입니다. 전홍준 대표는 그간 수많은 그룹과 가수들을 제작해오면서 수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거액의 선급금이라도 받게 되면 각각의 비용으로 계속 쓰이게 된다.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월급이 들어온다고 해서 예상대로 쓰이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후루룩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멤버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강남에 숙소를 해줬고 멤버들에게 2년 동안 영어 공부를 시켰고 그리고 좋은 곡들을 계속해서 발굴해서 투입되다 보니까 돈이 한 번에 다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 앨범이잖아요. 앨범 나오기 전에 이 돈들이 다 쓰이게 되면 앨범 마지막 단계 95%까지 하면 뭐합니까? 나머지 5%의 돈이 없어서 도산할 수도 있다. 앨범 못 낼 수도 있다. 그러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래서 전홍준 대표는 결단을 내립니다. 인터파크 측에 요청을 합니다. 일단 피프티의 돈은 40억 원만 입금을 해달라. 나머지 20억 원은 추가적으로 요청할 때 앨범 발매 직전에 요청을 하겠다. 따로 입금을 해달라. 그래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40억 원의 비용을 모두 소진하였던 바 추가적으로 20억 원을 요청한 기간이 있었다. 그 기간 동안 투자금이 제때 입금되지 않았던 겁니다. 전홍준 대표 입장에서는 마지막 도박을 감행한 겁니다. 멤버들에게 필요한 모든 투자금을 다 투입한 이후에 돈이 모자르면 안 되니까 최후의 보루로 멤버들의 앨범 2장을 내는 비용 각각 10억 원씩을 책정해서 아무리 어려워도 멤버들 앨범 2장은 내줘야겠다. 하지만 물론 전홍준 대표의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모자라서 전홍준 대표가 자신의 시계도 팔고 차도 팔고 노모에 노후 자금까지 끌어다 쓴 사안이었다. 그러니까 안성일 대표와 피프티 변호인 측은 바로 이 20억 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전홍준 대표가 아이들의 앨범을 내주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손에 쥐고 있던 금액이었다. 안성일 대표가 밝힌 저작권 해명에 대해서도 모순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크게 두 가지 문제입니다. 먼저 한 가지는 큐피드의 원 저작권자 이름을 등록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지난해 4월 나눴던 안성일 대표와 전홍준 대표 간의 녹취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성일, 시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죠? 우리 안성일 대표인데 외국 작곡가 이름이 없으니까 확인차 전화가 온 거예요. 아, 퍼블리셔 등록 때문에 그렇게. 근데 왜 맞습니다. 지금 안 돼 있는지. 아직, 등록이 이제 그게 다 올라가면은 그 퍼블리셔 이름으로 다 등록이 다시 다 이제 옮겨지는 거죠. 근데 네. 지금 2달 됐는데 아직도 안 올라갔어요? 1집 때 거요? 아니면 2집 아니, 때 거요? 요번에 큐피트. 그건 한 3개월 걸려요. I'm so 네. sorry. 아니, 그래서 내가 알아야지 답을 해주니까. 저는 국내 저작자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올라간 거고? 네, 왜냐면 안 그러면은 대표님 저기 인지 신청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럼 우리가 이제 10,000불 주고 산 거 영수증 있죠? 당연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퍼블리셔 등록 때문에 그렇구나. 2달이나 됐는데 아직도 안 올라갔어요? 3개월이 걸린다. 저는 국내 저작자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국내 저작권자이기 때문에 먼저 본인의 이름을 등록했고 외국 저작권자의 이름을 다시 등록시키는데 3개월이 걸린다라는 의미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큐피드를 작곡한 작곡가 중에 한 명이 피프티 1집 앨범 러빙미의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러빙미 당시에는 이 작곡가의 이름으로 작사와 작곡 이름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등록이 돼 있는 인물이란 뜻입니다. 외국 저작권자인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국내에 이미 등록된 저작권자다. 그냥 코드만 갖고 가서 등록만 하면 되는데 굳이 안성일 대표는 3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해명은 모순점에 부딪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큐피드란 곡의 보유와 소유 문제입니다. 안성일 대표가 밝힌 입장은 이와 같습니다. 더기버스는 2022년 4월 9일경 피프티가 아닌 타 아티스트의 곡 수급을 위해서 큐피드 원곡의 퍼블리셔와 소통을 시작했으며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용 가능 여부 및 승인 여부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다가 그해 12월경 원곡 작곡가 및 퍼블리셔와 저작권 양수도에 대해서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큐피드는 해외 작곡가의 원곡에 안성일 대표의 편곡, 국문 작사라는 추가 작업을 더해서 탄생한 작품이므로 큐피드의 원곡, 데모와 큐피드 완성곡은 분명하게 구별돼야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 프로듀서들이 얼마나 황당해 했는지 그 지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해외곡 구입들이 어떻게 진행되냐? 소위 말하는 뮤직 퍼블리셔들이 있습니다. 해외 곡들을 다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A&R 담당자들에게 데모곡 형태로 다 뿌립니다. 들어보시고 선택을 해라. 그러니까 국내 담당자들이 곡을 들어보고 이 곡 쓸만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제서야 요청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그러면 뮤직 퍼블리셔들이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이 곡에 대해서 곡비나 여러 가지 작업들을 진행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데모곡은 그 누구나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안성일 대표는 이 곡에 대해서 2022년 4월 달에 이미 타 아티스트를 위해서 소통을 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이 곡을 소통한다고 해서 이 곡이 본인의 곡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곡들이 이미 수많은 담당자들에게 다 가 있어요. 뮤직 퍼블리셔들이 들어보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이 그 곡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소유와는 다른 개념 아닙니까? 아무리 지난해 4월 달에 소통했다고 해서 실제로 그 곡을 사지 않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다른 담당자들도 다 갖고 있는 곡이에요. 실제로 돈을 지불됐을 때야 그제서야 원 저작권자가 보내오는 파일이 바로 멀티트랙 파일입니다. 이 멀티 파일들이라는 게 어떤 거냐? 노래를 녹음하면 각각의 파트들이 있잖아요. 뭐 드럼도 있고 여러 가지 세션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따로 녹음한 파일을 멀티트랙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 파일들을 모아서 멀티트랙 파일로 전송을 한다. 그래서 이 곡에 대해서 믹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베이스를 좀 낮추고 템포를 좀 빠르게 하고 각각의 파일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믹싱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믹싱 작업을 거쳐서 하나의 원곡 형태로 자연스럽게 다듬는 최종 작업이 마스터 파일링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데모 작업이랑 완성곡은 다를 수밖에 없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불한 이후에야 이 곡에 대한 소유권이 생긴다. 그 전에 아무리 소통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도 소통할 수 있고 이 사람도 소통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곡을 소유한 데 있어 지불한 9,000불은 누가 냈느냐? 결과적으로 어트랙트가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안성일 대표의 입장은 자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소유권을 사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랑은 좀 다른 건가요? 다른 개념이죠. 왜냐하면 2022년 4월 달에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실제로 이 곡의 프로듀싱 비를 언제 줬느냐가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 안성일 대표는 타 아티스트를 위해서 이 곡을 봤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곡의 프로듀싱 비가 넘어간 시점을 보면 걸그룹 피프티의 프로듀싱을 하고 있던 시점 아닙니까? 그런데 외주 용역 계약서를 보면 걸그룹 관련된 모든 사안은 원청인 어트랙트 측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아티스트를 위해서 봤다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제로 돈을 내야 그거에 소유권을 주니까. 그 소유권을 언제 가져왔는지가 중요하지. 2022년 4월 달 타 아티스트를 위해서 봤다고 왜 얘기를 합니까? 그 아티스트를 위해서 산 곡이 아니잖아. 피프티를 위해서 산 곡인데 자꾸 타 아티스트 얘기를 합니다. 안성일 대표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2022년 4월 달에 프로듀싱 비를 냈어야 됩니다. 그래서 멀티트랙 파일을 갖고 왔어야 돼. 갖고 왔느냐? 자료를 통해 공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트랙트 측은 인수인계 과정에서 더기버스 직원들이 주요 이메일을 삭제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었을까요? 자, 제가 취재를 하면서 가장 소름 돋았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케팅적인 측면에 대해서 어트랙트 측은 더기버스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5월 달에 자체 마케팅팀을 꾸려서 더기버스 측에 요청을 합니다. 인수인계를 해달라. 이 시점이 5월 8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인계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뒤에 전홍준 대표는 미국에 출장차 2-3주간 자리를 비웁니다. 그런데 출장 과정에서 전홍준 대표는 수차례 어트랙트 직원들에게 연락을 받습니다.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되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은 것인데요. 이에 전홍준 대표는 더기버스 측에 수차례 빨리 해달라. 어려운 사안도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이메일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만 넘기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차일피일 미뤘다. 언제까지 미뤘느냐? 6월 15일까지 미뤘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이메일 계정을 넘겨받고 난 뒤에 더기버스 직원들이 주요 이메일들을 삭제했다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래서 관련 이메일을 복구하려고 살펴봤더니 삭제 이후에 25일이 지난 파일에 대해서는 복구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삭제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원본 그대로 다 넘겨줬는데 어트랙트 측이 오버해서 다 삭제했다고 파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더니 메일을 삭제하더라도 IP 계정에 다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볼 수가 없지만 실제 어떤 파일들이 왔는지 기록 자체는 남아있다. 그래서 멤버들의 광고와 스케줄 관련된 다수의 이메일들이 삭제됐다. 더더욱이 소름 돋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5월 초에 삭제한 이메일들은 25일이 지났으니까 복구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6월 초에 삭제된 이메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복구가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핵심적인 이메일들이 있었고 삭제가 됐었다. 다행히 그 이메일들은
복구가 됐다. 이에 따라서 전홍준 대표는 안성일 대표 측에 횡령 혐의로 추가로 고소장을 넣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행위인지는 시청자분들이 분명하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데드라인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홍준 대표는 피프티 멤버들이 돌아오는 시점을 8월 5일로 데드라인으로 잡았습니다. 그 전까지 돌아오면 모든 걸 받아준다. 지금 당장이라도 오면 미국과 영국 프로모션을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프티 멤버들은 그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에 이를지 아니면 정말 극단적인 파국으로 치달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